변론기일이 이제 2번 남아있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 측의 법률 대리인단 헌법재판소에 계속해서 문제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전에 이제 성향 얘기, 가족 얘기도 많았습니다. 이번에는 주 2회 화목 그리고 하루에 3명씩이나 증인 신문을 너무 과도하게 하고 있는데 좀 증인 신문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 더 추가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 것 같고요. 헌재는 이제 그거는 국회나 그리고 윤 대통령 피청구인 측 똑같다. 그리고 90여 분 초시계까지 동원하다 보니까 필요한 사실을 제대로 못 보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이 말했고 그러다 보면 너무 시간이 길어진다. 헌법재판소 판단 빨리 해야 된다. 이런 쪽에 의지가 실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대 신문사항 그러니까 반박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미리 하루 전에 다 제출을 헌재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거 이미 다 증인들이 이거 보고 짬짬이 하는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한 얘기. 먼저 박 교수님께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먼저 탄핵 심리가 너무 짧다. 여기에 대해서는요. 국민 주권, 즉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60일, 90일 만에 탄핵시키는 게 맞냐. 이런 얘기예요. 근데 두 번의 탄핵 심리가 있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60일 걸렸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90일 걸렸습니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리도 저는 60일에서 90일 사이가 될 것이라고 봐요. 역대 탄핵 심판과 비교해서 결코 짧지 않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증인 신문 시간 제한은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측에만 시간 제한하는 거 아닙니다. 국회 소추 단핵에도 똑같이 시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형평성에 전혀 어긋나지 않고요. 편파적이지도 않습니다. 반대 신문 사항을 하루 전에 제출하게 한 것은 재판부의 명령 사항은 아니고요. 사무처의 요구 사항이었는데 재판을 하다 보면은 이제 영상을 틀잖아요. 그런데 그걸 하루 전에 어떤 영상을 틀어야 될지를 주지 않으면 이 영상을 찾느니라고 시간이 무한정 길어져요. 앞서 얘기했듯이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결정하는 심판입니다. 이것이 시간이 길어질 경우 나라의 혼란은 정말 그게 치달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점을 고려해서 대통령 변호인단에게도 마찬가지고 소추단에게도 이것을 증인에게 전달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하루 전에 어떤 자료를 갖다가 요구해야 될지 이걸 갖다 달라고 하는 실무적인 요구였습니다. 이거를 갖다가 꼬투리 잡아서 하나하나 헌재가 편파적이다, 공정치 못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은 국회 소추단도 똑같은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좀 그런 점에 있어서 결국은 헌재에 대한 그 편파성 이거를 갖다가 협협이 쌓아서 나중에 헌재 판정에 불복하기 위한 밑자락 아니냐 좀 그런 점에서 변호인단의 마음은 이해가 가지만 좀 웬간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김철현 교수님, 국회 쪽이나 이제 윤 대통령이 빨리 탄핵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진 쪽에서는 이런 얘기하는 것 같아요. 결국 이제 40여 헌법재판관까지 이제 변수까지 들어오게 된다면 이게 탄핵 선고가 좀 늦춰지고 이렇게 윤 대통령 측이 시간을 끌다 보면 더 늦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헌법재판소에 보면요 너무 속도전 있게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저는 이 헌법재판소의 어떤 편향성 문제,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는 게 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게 첫 번째 뭐냐 하니까 헌법재판소에서는요 단심제입니다. 딱 한 번 심판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일반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에서는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예를 들어서 1심이나 2심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급 법원에서 바로잡을 기회가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딱 한 번의 판결로 그러니까 국민이 선출하고 임기 5년이 보장된 대통령이 파면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비상계엄이 예를 들어 굉장히 유연적이고 불법적이었다면 그것을 수습해 나가는 과정은 굉장히 합법적이고 합헌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정치적 편향성 문제를 할 때 무슨 우리 헌법재판관들이 그런 정치적 편향성이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번에 이진석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 심판이 기각됐거든요. 그때 보면 4대4였습니다. 그러니까 중도 보수가 4분, 그다음에 진보 4분은 여기 대해서는 인용을 했거든요. 그것도 뭐냐? 그럼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이분들이 판단을 해야 되는데 정치적 성향에 따라 헌법과 법률을 해석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관들이 정치적 편향성을 문제 삼지 않을 수가 없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게 헌법재판이 너무 지금 빨리 이루어지는 거 있는 게 이틀에 한 번씩 변론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하고 내일 하게 되면 오늘 하루 준비를 해야 되는데 과연 오늘 하루 준비하는 것이 충분하냐. 특히 3차 변론 때나 4차 변론 때 보면 하루는 공수처에서 강제 수사를 하겠다고 구치소에 와서 하루 종일 죽치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대통령을 끌고 가겠다고 하는 공수처를 상대로 대통령이 과연 변호사들과 충분하게
그 다음날 있을 김영현 전 장관에 대한 변론 준비를 할 수 있었겠느냐? 못했거든요. 그럼 두 번째는 보면 이번에도 보면은 국회 국정조사 특위가 구치소 청문회를 하겠다고 와서 또 하루 종일 버티고 있었거든요. 그럼 대통령이 과연 변호사들과 충분한 변론 준비를 할 수 있었겠느냐? 없었잖아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헌법재판소에서는 그러한 변경된 사정을 고려해서 변론 기회를 하루 정도 늦춰줘도 되잖아요. 이틀 정도 늦춰줘도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계속적으로 강행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어느 정도 문영배 소장이 이재명 대표와 개인적으로 가까우니 선거법 항소심보다는 좀 더 일찍 탄핵 심판에 나오게 하려는 그런 또는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오도록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느냐. 이런 것들은 저는 괜한 트집이 아니고 굉장히 이유 있는 항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정인신문 같은 경우에도 그런데 김영현 전 장관이 이번 전체적인 계엄의 판을 짰거든요. 예. 그리고 국회에서 이루어진 모든 어떤 병력들의 이동이나 이상한 전개 방향도 김영현 전 장관이 했는데 김영현 전 장관에 대해서도 1시간 반. 그러니까 주질문하고 그다음 반대 신문에서 30분씩 하고 추가로 15분. 과연 1시간 반 만에 충분하게 질문할 수 있었겠느냐. 일반 민사재판에 형사재판 가면요. 보통 이렇게 핵심적인 증인 같은 경우는 3번 정도, 4번 정도 부르고요. 그리고 하루 종일 법정에서 신문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시간 반 만에 과연 김영현 전 장관에게 충분한 진술과 그리고 해명을 얻어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여러 가지 진행되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 거기다가 지금 아마 8차 변론 정도로 해서 이번 주에 되면 아마 7차, 8차 변론이 이루어지면서 아마 변론을 마감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것도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요. 이번에 보면 헌법재판소에서 4가지 핵심 쟁점을 얘기했는데 예. 그 중에 하나가 비상계엄이거든요. 비상계엄이었던 그 부분이 대통령의 어떤 고도의 통치에 들어가느냐 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해야 되는데 한덕수 국무총리나 또는 최상목 대행도 당연히 증인으로 채택을 해서 그날 당시에 국무회의가 제대로 심의가 있었는지 하는 부분을 확인해야 되거든요. 네. 두 번째는 국회를 대체할 비상입법기구라고 하는 그 쪽지가 최 대행에게 전해 있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준 것인지 아니면 김영현 전 장관이 알겠습니다. 실무자에게 준 것인지도 확인해야 되고 포고령 1호도 박한수 육군참모총장이 그거를 발표했잖아요. 그러면 네. 육군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이니까 당연히 불러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알겠습니다, 김 이 교수님. 모든 증인에 대한 기각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헌법재판소가 상당히 좀 정치적으로 편향되고 속도전을 하려고 하고 편파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의심을 갖고 이유 있는 항변을 하고 있다. 이렇게는 볼 수 있는 거죠. 네, 너무 빠르다 이 말씀입니다.